자, 4주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 말미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여태까지 한 내용은 사실 윈도우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윈도우 프로그램 거의 그냥 윈도우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시퀀셜 프로그램을 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윈도우 프로그래밍에 대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인 윈도우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골격을 갖다가 내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 사실은 내가 이 수업은 진짜로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강의실에서 면대면으로 설명을 해야지 설명이 좀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강의를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윈도우라고 하는 말 있습니다. 윈도우가 도대체 뭡니까? 윈도우. 자, 윈도우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으로는 다 윈도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어떤 그 분야마다 혹은 어떤 그 IT 업무 영역에 따라서 IT 업무 영역의 어떤 문화에 따라서 용어를 좀 달리합니다. 용어를 달리하는데 어디에서는 컴포넌트, 윈도우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의미인데 컴포넌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 데가 있어요. 요거 주로 보면 자바에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MFC에서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혹은 요즘에도 리눅스 시스템에서 윈도우 프로그램 할 때는 위젯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위젯 이런 말 쓰는데 이건 모두 다 윈도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윈도우가 그럼 뭐냐? 일단 윈도우가 뭐냐 하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윈도우는 사각형 화면의 일부분입니다. 사각형 화면의 일부분. 화면상에 나타나는 사각형 화면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 사각형 화면이 어떤 사각형 화면이냐? 이벤트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사각형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 화면 전체,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내가 키보드를 누르거나 혹은 마우스를 눌렀을 때, 키보드나 마우스를 작동시켰을 때 발생하는 정보를 이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눌렀을 때 이 화면상에서 특정 영역 사각형이만 반응을 합니다. 예를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이 아이콘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 없어졌다 활성화가 됐다 없어졌다 그러죠. 그죠? 이런 걸 다 윈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 화면상에서도 보면 윈도우가 무진장 많은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각형들이 다 윈도우예요. 요 조그만 것도 윈도우고 요것도 윈도우고 요것도 윈도우입니다. 이렇게 갈 때마다 막 활성화가 되죠. 그죠? 요런 화면상에 크건 작건 사각형, 무슨 사각형이라고 하는데 대충 아무 사각형이 아니라 이벤트에 반응하는 사각형이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윈도우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윈도우에서 이제 이벤트 핸들링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지 되는데, 그럼 또 이벤트가 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행동에 의해서 생성되는 정보를 기록하는 구조체 데이터 모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마우스에서의 행동, 마우스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의 행동, 키보드 어디 특정 키보드를 갖다 누르거나, 키보드를 뭐 한 개를 누를 수가 있고 뭐 쉬프트 키나 컨트롤 키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누를 수도 있겠죠. 그죠? 키보드에서 우리 액션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 하드웨어가, 우리가 이게 마우스나 키보드를 건드리면 컴퓨터 하드웨어가 전기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그 전기 신호가 어디로 가면 쭈르륵 저 전선을 타고 컴퓨터 본체에 도착을 해요. 컴퓨터 본체에 도착하면은 거기에 이제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이제 운영체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운영체제 위에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소프트웨어인데 주로 이제 그 운영체제보다 좀 높은 단계의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컴퓨터 벤더들이, 컴퓨터 회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버추얼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 버추얼 머신이 하드웨어적으로 발생하는 전기적인 신호를 이렇게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구조체로 만들어줍니다. 구조체, 뭔지 알죠? 우리 저기 실행기지에서 배운 구조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체, 데이터 여러 개가 묶여있는 데이터를 얘기를 하죠. 자,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내가 대충 만들어 봤는데, 한번 봅시다. 진짜 이게 허접한 그림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거 A4 용지에다가 대충 그린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이 또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그림판에서 이렇게 또 편집한 거예요. 진짜 나 이거 수업 한 2, 30분 준비하느라고 지금 몇 시간씩 낭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낭비는 아니지만 너무 힘듭니다.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돼가지고 이거 판서로 하면은 뭐한 20초면 끝날 일을 갖다가 너무 오래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지. 이거 안 그러다가는 진짜 강의 준비하다가 숨 넘어가게 생겼어요. 자, 요 키보드 있고 마우스 있다는 거죠. 막 누르고 그러면은 요런 덩어리들이 막 만들어진다는 거죠. 조그만 덩어리들. 요거 소프트웨어입니다. 구조체라는 구조체들이 막 만들어져서 이 구조체들이 어디로 달려가느냐? 슈르륵 달려가는데 이벤트 Q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Q는 우리가 뭔지 알죠, 그죠? Q가 뭡니까? FIFO 방식으로 운영되는 컬렉션 객체죠, 그죠? First in, first out 방식으로 Q에 싹 들어갑니다. 이 Q가 어디에 장착이 되어 있느냐면은 이 하드웨어랑 이 오른쪽을 보면 내가 AP라고 썼는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짠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랑 여기 하드웨어랑 있으면 그 사이에 벌처 머신이 중간에 사이에 껴가지고 뭔가 조작을 해준다는 거죠. 그 벌처 머신이 이벤트 Q라고 하는 걸 갖고 있고 마우스나 키보드로부터 자꾸 이렇게 이벤트들이 막 발생을 하면은 이 벌처 머신이 이 이벤트 Q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꺼내요. Q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벤트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이벤트가 어떤 종류인가, 그 다음에 또 이벤트에 어떤 정보가 실려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벤트 디스패칭이라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마치 여기 엽서가 도착하면 여기 우체국에서 그 우편물을 각 가정으로 이렇게 배달하는 거랑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이렇게 이벤트 디스패치를 하는데 이벤트 디스패치의 결과로서 이벤트가 어디로 날아가냐면은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함수로 날아가요. 이 이벤트 핸들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무진장 많이 작성해야 되는 함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랑 관련돼서 이제 함수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함수들을 전문 용어로 이벤트 핸들러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이벤트 디스패칭 하는 메커니즘은 사실은 한 2, 30년 전만 하더라도 프로그래머가 직접 짰었어야 돼요. 여기다가. 여기 if문으로 보통 만들어져요. if문이나 스위치문으로 여기를 쭉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하도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벌처 머신이 다 알아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알아서 다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윈도우 개발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벌처 머신이 뭡니까?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시그널을 갖다가 전기 신호를 갖다가 다 해석을 해가지고 벌처 머신이 이 이벤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만들어내가지고 이벤트 Q에다가 쭉 뭡니까? 쌓아놓습니다. 쭉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벤트 구조체인데 이 구조체에 들어가는 정보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벤트의 타입. 이벤트의 타입은 뭐냐면은 이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가 키를 누른 것이냐, 혹은 마우스를 누른 것이냐, 혹은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이냐, 뭐 이런 형태를 구별을 해가지고 이제 넘버링을 해놨습니다. 번호를 딱 부여를 해놨는데 그걸 이벤트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벤트 처리하는 이 시스템 구축을 좀 논리적으로 뭐랄까 좀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벤트의 종류가 완전히 기계에서만 발생하는 물리적인 이벤트 말고도 이 벌처 머신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좀 이벤트를 추상화시킵니다. 추상화시켜가지고 사실 이벤트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 이벤트 종류의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써봤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벤트 한 가지 써본 적 있습니다. 그 이벤트 중에 하나가 페인트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화면이 갱신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
이벤트 타입이라고 하는 정보가 이벤트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의 위치가 기록이 됩니다. 어떤 마우스가 눌러졌는가, 어떤 마우스의 위치가 지금 어딘가, 그 XY 좌표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키가 눌러졌는가, 이런 게 눌러집니다. 심지어 키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보조 키 중에 Shift 키가 눌러졌는가, 컨트롤 키가 눌러졌는가, 이런 정보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이벤트가 다 이렇게 똑같은 정보들을 이렇게 기록한다는 건 아니고, 그 이벤트가 어떤 종류의 이벤트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기록되는 정보들의 종류가, 내용물이 좀 다릅니다. 그런 점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벤트들을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가면서 익히게 될 겁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버추얼 머신이 나름대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보를 갖다가 이벤트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보내줍니다. 이런 걸 이벤트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목 좀 축이고 합시다. 자,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래밍 한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양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화면 구성하는 행위를 해줘야지 돼요. 화면 구성하는 행위. 이 화면 구성하는 행위는 다행스럽게도 시퀀셜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순서대로 만들면 돼요. 전체 골격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또 뭐 붙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 지금 뭡니까? 요 어플리케이션 메모장이죠. 그죠? 메모장만 하더라도 이 맨 바깥에 프레임 하나 만들어 놓고, 윈도우 C샵에서는 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폼, 혹은 이제 자바에서는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요 덩어리, 요거 뭡니까? 요거 메뉴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뉴바라고 하나 붙여놓고, 메뉴바 밑에는 또 뭘 붙이냐면은 이렇게 뭡니까 이거? 메뉴들을 붙인다 하는 겁니다. 메뉴들 밑에다가는 또 메뉴, 요 복사 붙여넣기로는 버튼 하나하나는 메뉴 아이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순서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내가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도 이 화면 구성 부분은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데, 뭐 한 30년 전에 비해서 요즘은 이 윈도우 프로그래밍 환경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상당한 부분의 화면 구성은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내가 손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는 폼에다가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걸 다 손으로 코딩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동화를 해가지고 이제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 구성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훨씬 쉬운 일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윈도우 프로그래밍의 화면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화면을 구성하는 컨트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 메뉴바, 메뉴 아이템뿐만 아니라 툴바, 콤보 박스, 버튼, 스크롤바, 프로그레스 바, 뭐 엄청나게 많은 윈도우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내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컨트롤들에 대한 설명을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다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대표적인 거 한 대여섯 가지만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려면은 그런 컨트롤들 한 40가지, 50가지 정도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서너 가지밖에 안 한다, 대여섯 가지밖에 안 한다는 거죠. 나머지들은 대여섯 가지의 사용법을 익히면 나머지들 익히는 거는 뭐 식은죽 먹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업무고, 자, 두 번째 업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업무가 이벤트 핸들링이다 라고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이 이벤트 핸들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프로그래밍은 시퀀셜 프로그램이 아니라 순차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화면을 구성하고 나서, 자, 지금 한번 보시죠. 지금
지금 이 메모장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메모장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죠. 그죠?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죠? 내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안 누르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윈도우 프로그램을 화면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대기하는 거예요. 빙글빙글 무한루프 비슷하게 돌면서 대기하는 거예요. 뭘 대기를 하느냐면은 이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 뭡니까? 이벤트 큐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벤트 큐에 뭐가 탁 들어오면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특정 이벤트가 호출이 돼서 작동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 핸들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벤트 핸들링과 관련되는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특히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벤트를 등록하는 일입니다. 자, 이벤트를 등록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우리 벌써 이미 해봤습니다. 우리가 원이라든지 별 같은 거 그릴 때 폼 만들고 나서 저쪽 속성 판넬에 가서 뭘 사용한 적 있습니까? 번개 표시를 갖다가 이렇게 선택한 적 있었죠, 그죠? 그 번개 표시를 선택한 다음에 밑에 페인트 이벤트라고 하는 거 선택을 했었죠. 그렇게 번개 표시를 선택한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있을 때 속성에서 번개 표시를 선택하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벤트들이라는 거죠. 이 중에서 뭘 탁 누르는 거. 그래서 페인트 이벤트. 요건 뭐냐면 마우스 다운 이벤트. 요건 마우스 엔터 이벤트. 요건 뭐 윈도우가 무브되는 무브 이벤트. 이벤트가 무진장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이벤트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행위를 갖다가 이벤트 등록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벤트 등록하는 행위도 20, 30년 전 프로그램에서는 다 손 코딩으로 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은 번개 표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특정 아이템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벤트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이벤트 등록이 될 때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예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버추얼 머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윈도우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어떤 함수를 호출해라 라고 하는 요 세 개의 관계를 명시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페인트 이벤트 딱 선택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더블 클릭을 하니까 함수가 하나 딸크닥 만들어졌죠, 그죠? 무슨 함수가 만들어졌었죠? 이렇게 보면은 circleform.paint라고 하는 함수가 저절로 만들었었다 하는 겁니다. 요런 함수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벤트 핸들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벤트 핸들러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어떤 윈도우에서 예를 들어서 이 윈도우에서 얘기하는 이 폼 윈도우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페인트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어떤 함수 조금 전에 보여줬던 함수 이름이 뭐였지 또 까먹었죠. 이게 함수 이름이 길어가지고 함수 이름이 뭐였죠? circleform.paint 함수를 호출해라 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명시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벤트를 등록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하는 겁니다. 뭐가 이벤트 핸들러라 그랬죠? 요런 함수를 이벤트 핸들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의 내용을 구현하는 행위가 윈도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의 이제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이거 함수로 만들었지만 여기 이제 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코드가 여기 circleform paint 이후에 구현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이벤트 핸들링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고 물 한 잔만 더 먹고 갑시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 이 함수의 실행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 함수의 실행은 계속 실행되는 것도 아니고 메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윈도우가 뜨자마자 실행되는 것도 아니었었죠. 그죠? 언제 실행이 됐었죠? 윈도우 화면이 갱신됐을 때 페인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함수가 실행됐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 때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해서 마우스가 눌러졌을 때 어떤 윈도우에서 마우스가 눌러졌을 때 호출된 함수를 정하게 되면은 그 함수는 마우스가 눌러졌을 때만 호출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를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벤트에 대한 대응 계획을 프로그래밍하는 행위가 이벤트 핸들링 프로그램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말로만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차근차근 이제 이벤트를 하나씩 두 개씩 추가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이렇게 이론 수업만 마무리하기는 좀 그렇고 뭐 간단한 신텍스 하나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등록과 관련되는 신텍스인데요. 이벤트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문법이 C샵에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문법은 내가 작년 2학년 2학기 때 그 C샵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설명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내가 델리게이트를 몰라서 설명을 안 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 안 했겠죠? 그때는 이벤트 프로그램이랑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델리게이트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계속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C랭귀지에서 펑션 포인터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C랭귀지의 펑션 포인터, 내가 2학년 1학기 때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펑션 포인터를 쓰는 이유는 프로그래밍의 어떤 다이내믹한 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 델리게이터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 이름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함수 호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수를 호출할 때 우리 뭐 이제 f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려면 당연히 f라고 하는 함수 호출문을 써야 되겠죠, 그죠? 함수 호출을 할 때 함수 이름을 쓰게 되면은 이게 컴파일을 하거나 링크하는 과정에서 모든 일이 다 결정이 돼야 됩니다. 모든 일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게 막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함수 호출이 가능할 때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막 다이내믹하게 막 변화가 되야지 돼요. 그래서 함수 호출을 하기 위해서 함수 이름을 쓰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뭔가 유연성을 얻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문법이 개발이 됐고 고안이 됐고, 이 델리게이트는 이벤트 핸들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중요한 어떤 표기법으로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우리 요거 circle form paint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circleform.designer.cs라고 하는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면은 여기에 막 이상한 코드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상한 코드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생성되는 코드들입니다.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손으로 지우라 그러면 안 됩니다. 막 변경하라 그러면 좀 위험합니다. 자, 이 와중에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상한 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함수입니다. 이게 circle form 짝대기 페인트 이거 아까 함수 이름이죠, 그죠? 이 함수 이름이 막 사용이 되면서 여기다 막 덧셈 기호 같은 게 있고 막 이래요. 요런 게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문법을 이용해서 사용 가능한 그런 작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런 부분은 다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사용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자주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차피 여러분들 입장에서 눈으로 보기에 처음 보는 그런 신텍스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문외한 같은 느낌을 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델리게이트를 간단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델리게이터 사용 예를 갖다가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델리게이터 사용 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이 뭐냐면 델리게이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델리게이트가 윈도우 프로그래밍 환경에 맞도록 좀 특화된 델리게이트 갖다가 이벤트 핸들러다라고 합니다. 이벤트다라고 해야죠. 여기서는 지금 C샵에서는 말을 좀 특이하게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윈도우 프로그래밍, C샵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이벤트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는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신텍스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델리게이트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델리게이트 신텍스 콘솔 응용 프로그램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새 프로젝트 그리고 폴더는 데스크탑에 이름을 델리게이트라고 정해보겠습니다. 델리게이트 테스트 콘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다 정합니다. 자, 이게 아주 간단한 함수 4개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state void add integer x integer y. 자, 이 함수가 하는 일은 x 더하기 y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냥 콘솔 write line x 플러스 y 출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add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날래나요? 이 함수 출력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원래 add 해가지고 10, 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다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더 센 결과가 나옵니다. 자,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함수 4개를 더 만들어 보겠어요. 3개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뭐 만들 것 같습니까? 뺄셈, 빼기, subtract, 그 다음에 곱셈, multiply, 곱하기, multiply, divide, y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이거 얘네들 호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안 해보겠습니다. subtract, multiply, divide 이렇게 호출하겠죠. 자, 지금부터는 얘네들을 굉장히 희한한 방식으로 호출해 볼 겁니다. 그럴 때 함수를 간접적으로 호출하기 위해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걸 C랭귀지 입장에는 펑션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C샵에서는 델리게이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델리게이트의 선언은 이렇게 합니다. 델리게이트라고 적어주고 void sample 델리게이트 integer x integer y 내가 샘플 이거 대문자로 씁시다. 샘플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타입을 하나 선언하는 셈인데 이 샘플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타입은 리턴 타입이 보이드면서 아규먼트가 2개 있고 그 아규먼트가 인티저인 그런 함수를 간접 호출할 때 사용되는
포인터 타입이다 라고 하는 거를 선언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샘플 델리게이트 타입의 어떤 펑션 포인터는 델리게이트는 여기 divide, multiply 이런 것처럼 void면서 아규먼트 두 개인 함수 호출하기 위해서 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타입의 레퍼런스를 갖다가 정의를 합니다. 이 타입 레퍼런스 F. 그래서 new sample delegate 이래놓고 add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여기 함수가 지금 뭡니까? 같은 클래스에 있는 스테이틱 함수니까 그냥 함수 이름만 써도 그냥 신텍스 에러가 안 나오죠. 원래 이게 만약에 이 함수들이 다른 클래스에 있으면 클래스 이름을 붙여가지고 적어야 될 겁니다. 그죠? 프로그램 이렇게 클래스 이름까지 같이 적어야 될 겁니다. 뭐. 자, 그 다음에 샘플 델리게이트 G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보세요. 샘플 델리게이트 G 이거는 subtract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F 10 20 여기 함수 중에 F라고 하는 함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그죠? 없었는데 요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마치 함수 이걸 펑션 포인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C샵에서는 델리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펑션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호출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G 10, 20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Ctrl F5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게 다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함수 두 개 호출해 봤습니다. 자, 재밌는 건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샘플 델리게이트 샘플 델리게이트 FGH라고 하는 걸 정하고 자, H라고 하는 걸 정했습니다. 이 H에다가 H는 F 플러스 G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황당합니다. 그죠? 게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H에 10, 20 이렇게 짓을 한다는 거죠. H라고는 함수 여기 있습니까? 없죠. 그죠? H라는 함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H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데 심지어 이거 호출했을 때의 결과가 재밌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Ctrl F5부터 그랬더니 여기 짝대기 거저 있기 전에는 F랑 G 호출한 거 있었죠. 그죠? 여기 H에서는 함수 호출을 했는데 이렇게 두 줄이 지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H 함수는 F랑 G 함수를 묶어 놓은 거다 하는 겁니다. 요거 일종의 컬렉션 객체인데 펑션 포인터 컬렉션 객체로 사용되는 겁니다. 델리게이트가. 그래서 그 컬렉션 객체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다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다이내믹하게 어떤 일도 할 수 있느냐? H는 H 플러스 new sample delegate program multiply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H에는 무슨 함수 두 개 호출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덧셈이랑 뺄셈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죠. 그죠? 거기다 곱셈까지 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번에는 이걸 실행시키고 나면은 여기 줄 거진 다음에 함수 호출 결과가 3개가 나옵니다. 곱하기까지. 심지어 요 줄은 이렇게 보통 표시를 안 하고 보통 문법상으로 증가연산자를 써가지고 H 플러스 equal 보통 이 신텍스를 더 많이 씁니다. 아까 페인트 이벤트 핸들러 더했을 때 거기에 신텍스가 대충 이런 식으로 덧셈 증가연산자를 써가지고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F5 이렇게 하게 되면은 3개 호출된다 하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H 빼기 F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H로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 또 구별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줄 바꿈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더니 맨 처음에 두 줄 나온 거는 얘 각각 호출했으니까 두 줄 나온 거고, 얘는 어떻게 합니까? 이 델리게이터에다가 델리게이터 여러 개, 하나, 둘, 세 개를 추가를 한다면 호출하니까 함수 호출이 돼서 세 개가 나왔고, 또 맨 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세 개 리스트에서 F를 뺀 겁니다. 뺐더니 덧셈 함수는 호출이 안 되고 뺄셈이랑 곱셈만 호출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델리게이트라고 하고, 요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이벤트 핸들링을 하기 위한 내부 메커니즘을 비주얼 C샵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오늘 윈도우 프로그램,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윈도우 프로그램인가 소개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대충 여러분한테 했습니다. 자, 지금 4주차 세 번째 시간 끝났습니다. 아마 요즘 그 추세로 봐서 우리 계약할 수 있을 것,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오프라인 수업에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여러분한테 짚고 넘어갈 거는 뭐냐? 이 계약도 미뤄진 데다가 온라인 수업을 갖다가 4주까지 했기 때문에 난 이거 복습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은 바로 요거 다음부터 진도를 나갈 거예요. 바로 요거부터 진도를 나갈 거니까 그 점 염두에 두고 반드시 여기까지 내가 수업한 내용을 이해가 안 가면은 자꾸 리피트해서 다시 듣고, 그 다음 또 이해가 간 사람들은 비주얼 C샵 책을 갖다가 열심히 뒤지면서 이런 컨트롤 저런 컨트롤도 만들어 보고 예제 프로그램 돌려보고 그렇게 이벤트 핸들링도 막 이런 이벤트 저런 이벤트 처리해보고 많이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이 공부를 하면서 절대로 학점 잘 받을 생각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학점이랑 관계없이 죽기 살기로 이걸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 프로그래머로서 멀쩡한 회사에 취업해서 월급 많이 받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